2025년 2월 몇 개월 전 체리자동차는 새로운 차량 한 대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바로 고급 오프로드 회사인 제투어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제투어 T1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습이 정말 강력해 보이고 정통 SUV 디자인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이 모델 말고도 제투어 T2 모델도 매우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KG 모빌리티 코란도송 모델로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라고 국내에서 많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T2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 플랫폼 T2X라는 플랫폼이 KG 모빌리티가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고 하여 더욱 인기가 많았었죠. KG 모빌리티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체리자동차의 제투어 모델 중 오늘은 T1이라는 프리덤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T1X라는 조금 낮은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체리자동차가 KG 모빌리티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만큼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렉스턴이나 토레스와 유사한 전통 SUV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에 추후에 KG 모빌리티와 플랫폼 확장 또는 부품 공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체리자동차 제투어의 프리덤 모델을 바탕으로 차량의 성능과 스펙들 그리고 KG 모빌리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3초 이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자동차의 T1은 2024년부터 제투어에서 제조한 소형 크로스오버 SUV입니다. 프리덤과 T1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중국에서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후반기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가솔린 엔진 버전도 중국에서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프리덤은 접근각도 28도, 이탈각도 29도, 최소 지상고가 200mm로 또한 도광 수치도 700mm로 가벼운 오프로드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첨단 기술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서 12.8인치 또는 15.6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10.25인치의 풀 LED 계기판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차량의 파워트레인이 중요하죠. 프리덤 모델은 제투어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디온 프레임 기반의 전통 SUV입니다. 그로 인해서 KG 모빌리티 모델들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1.5L 그리고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T1 모델 역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가솔린 모델이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행거리와 연비인데요. 내연기관 기준으로 복합연비는 약 10에서 12km 리터 수준이면서 향후 출시 예정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전기로만 단독 주행거리가 100km 이상에다가 초용 주행거리는 1000km 이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T1 모델 말고 코란도 호송 모델로 정말 가능성이 높았던 T2 모델은 이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이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T2X라는 KG 모빌리티가 렉스턴과 코란도에 적용될 플랫폼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T1 모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내연기관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비 성능도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차량 사이즈도 조금은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사이즈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전장은 4800mm, 전폭 2000mm, 전고 1900mm, 휠베이스 2800mm 이상의 중대형급 SUV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자면 기아의 모하비나 쌍용의 렉스턴과 비슷한 체급입니다. 어찌 보면 KG 모빌리티의 렉스턴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T1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 하나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전장 4500mm에다가 휠베이스 2670mm를 가진 제투어의 T1 모델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프리덤과 T1 둘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크기로 인해서 작은 사이즈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격대인데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T1은 하나로 1800만원에서 2500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사이즈 4.8m를 가지고 있는 프리덤
모델은 하나로 2,800에서 3,700만원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국내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준대형급, 중형급 SUV와 비교를 하더라도 약 1,000에서 2,000만원 정도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아무리 국내로 출시한다 해도,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차량 자체 가격은 저렴하다는 것이 체리자동차, 특히 제투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KG 모빌리티와의 연관성이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일 텐데요. 현재 KG 모빌리티는 중국 브랜드와의 기술 제휴 또는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고, 심지어 BYD와 파워트레인 공유와 함께 현재 체리자동차는 플랫폼 공유, 또 새로운 모델을 체리자동차의 모델로 출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제투어 브랜드의 프리덤과 티어는 구조적으로 렉스턴과 토레스, 이렇게 두 차량과 유사한 전통 SUV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티의 플랫폼 확장 또는 부품 공유 가능성이 확실히 충분하게 존재하고요. 특히 중국산 차량의 국내 판매를 위한 인프라나 인증 절차를 고려할 때 KG 모빌리티가 중간 다리 역할을 맡는 시나리오도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체리자동차 자체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KG 모빌리티의 이름을 통해서 체리자동차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차량을 공개하는 것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체리자동차의 제투어 T1 모델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내 진출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 그래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KG 모빌리티의 이름을 빌려서 또는 수입 업체를 통해서 유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중국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남아있긴 하죠. 그래도 경쟁력 있는 가격과 멋있고 강한 외관 디자인, 전통 SUV 감성을 가지고 있고 첨단 사양도 아주 좋은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에 토레스나 산타페, 모하비, 스포티지와 등등 국내의 대표적인 SUV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향후 KG 모빌리티와의 연계나 국내 진출 시 SUV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제투어 T1은 어떠하신가요? 과연 이 모델이 국내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KG 모빌리티가 나중에 출시하게 될 차량 모델들에게 들어가도 괜찮은 플랫폼인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투어의 T1 프리덤, 이 모델의 디자인을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디자인입니다. 제투어 차량들의 특징은 헤드램프가 좀 동그란 디자인에 약간 지프나 디펜더, 랜드로버 차량들과 비슷하게 생긴 오프로드 느낌이 강한 차량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부와 상단부 좀 분리가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면부가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 디자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오프로드 성능이 정말 강력해 보이고, 현재 이렇게 산 위를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죠. 휠도 큼지막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깔끔한 캐릭터 라인에 루프렉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전통 SUV 차량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강 능력도 700mm까지 도강이 가능하다고 하죠. 차량의 엔진 사진까지도 보여주시고요. 전면부를 봤을 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전면부와 다르게 약간 귀여운 디자인을 하고 있죠. 제투어라고 쓰여져 있으면서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오프로드 형태로 보여지는 이 이탈각도가 정말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형태의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후면부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입니다. 제투어 차량 모델들만의 실내 인터페이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운데에 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과 동그란 형태가 아닌 D자형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도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의 물리적인 버튼들이 존재하네요. 센터 콘솔 기어 방식은 이렇게 일반적인 기어 방식에다가 확실히 차량이 사륜구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행 모드들을 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디퍼런셜 락도 존재하죠. 차량 가격이 정말 저렴하긴 한데 이러한 고급적인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 보면은 차량이 정말 잘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무선 충전기도 2개가 지원이 되네요. 실내는 총 5인승 5개의 좌석이 존재하고요. 차량 전고가 1.9m로 높아서 또 헤드룸도 넉넉하고 전장도 4.8m로 긴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그룸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나름 심플하게 되어 있죠. 공간성 부족에 대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심지어 보조석 앞쪽 부분에 손잡이와 수납 공간까지도 위치해 있는 거 보면은 차량 실내 수납 공간 정말 많이 구성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체리자동차의 제투어 회사의 T1 프리덤이라고 불리는 SUV 차량 한 대를 간단하게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확실히 KG 모빌리티와의 연관성이 높은 체리자동차 차량답게 KG 모빌리티와 관계를 빼놓을 수 없겠죠.
KG 모빌리티는 SE10이나 KR10, 렉스턴, 코란도송 모델의 체리 자동차의 T2X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을 제작할 것이라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제투어 차량들이고요. 오늘 살펴본 T1 모델은 T1X라는 조금 하위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T2 모델에 보여주는 T2X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KG 모빌리티 차량들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T2 모델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 차량들의 예고를 한 플랫폼인 만큼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가격도 저렴한 체리 자동차의 제투어 모델들답게 KG 모빌리티가 유심하게 지켜보고 차량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체리 자동차의 T1 프리덤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